그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여론조사가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하실 게 아닌 게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은 추세라는 게 있어요. 추세. 이를테면 비슷한 말로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게.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근데 여론조사는 안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뭐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합니다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계열의 대개 후보들이 초반에 이기고 시작하는 여론조사는 거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한때 기억들 하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될 때요 20% 박스권 이야기가 엄청 했어요. 그러니까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 굿모닝 충청이라고 상당히 진보적 매체가 하나 있어요. 유명하진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거기도 그런 분석 기사를 냈길래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와는 크게 다른 구글 트렌드. 이재명 선두 유지, 윤석열 추락세. 근데 실제로 이 구글 트렌드는 아마 우리 야수님이 소개를 잘 해주실 거예요. 네. 좀 시작합니까? 해봐요. 뭔가 준비한 것 같네. 그러니까 이 구글 트렌드,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그래도 한 10%에서 최근에는 4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구글 트렌드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단적인 예로 미국의 예를 들면 그 질병통제센터 있잖아요. CDC에서는 그 질병의 사전 징조를 구글 트렌드로 파악합니다. 일종의 선행 지표로 사용하는데 구글 검색 엔진에서 무슨 기침, 고열 이런 게 검색량이 많아져. 그러면 한 보름에서 한 달 후에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치 쪽에서도 항상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개월 정도의 그 선행 지표를 보면 그 검색량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당선되는 그거는 맞습니다. 예, 대부분 그냥 약속처럼 그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미국 정치가 굉장히 혼탁했던 이유가 구글 트렌드에서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거의 붙어 있었어요. 검색량이.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어디가 더 우세한지에 대해서 예측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스로 바이든이 승리하기는 했는데 그런 만큼 구글 트렌드가 보여주는 이 선행지표적 성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구글 트렌드를 최근에 신뢰를 하게 된 게 홍준표와 윤석열 구글 트렌드였는데요. 민심은 거의 정확하게 맞췄어요. 당심이 뭔가 좀 그 불순물이 끼어 있는 느낌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일반 민심에서는 홍준표가 윤석열을 10% 이상 앞서는 거를 그대로 잡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선행지수라 그랬잖아. 네. 여기 민심의 여론조사로 반영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측면이 있을 거고 아까 그 지도에 보시면은 이재명 후보 색깔이 파란색이고요. 현재 윤석열의 색깔이 빨간색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인터넷 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더라. 이게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가 선거를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러하니 생각 한번 해봐봐. 일반 동네에 내려갔는데 민심을 어떻게 알겠어요. 선거를 해보지 않는 이상.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게 만들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윤석열이 이기고 있다. 뭐 한 50% 가까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은 좀 30%대 머물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되면서 그 다음 여론조사 할 때 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짧게 빨리 끝낸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면 추세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쪽 사람들은 여론조사 응답도 주저하게 되고 에이 정권 뺏기려나 보다라고 포기하게 되는 시점까지 가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지만 여론조사가 여론조사를 만들어 간다는 게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론 조작에 가까운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하고 이 구글 검색 엔진, 네이버 포함해서 검색 엔진하고 그 검색 트렌드가 굉장히 큰 차이가 여론조사는 외부의 누군가가 나한테 질문을 해서 내가 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적으로 내 그 어떤 나의 이미지 포장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검색 엔진에 검색하는 이 검색어 자체는 정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재명 울산. 그러네요. 근데 이재명 청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윤석열 지금 뭐 하지 검색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귀한 시간 쪽에서 검색해서 들어보는데 윤석열 그 낯짝 한번 더 보자고 검색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검색어를 입력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검색어 트렌드 자체가 실제 의사를 반영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이버에서 그 검색 트렌드 자체를 그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데 네이버는 최소한 한 달 전, 보름 전의 데이터까지는 계속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론을 뭔가 윤석열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그 계속 선동하는 매체들이 있어요. 여론조사 공정. 하나도 안 공정해. 전화기 ARS 돌려가지고 막 응답률에서 한 3%밖에 안 나오는 거 막 월요일부터 뿌려대기 시작하면 아이 재수없어. 이 느낌이 일주일 가는 거야. PNR. 그리고 최근에 그 미디어 토마토 얘들은 또 뭐니? 이런 걸 떴다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설계를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대장동 게이트가 어쩌고저쩌고 막 이야기를 해. 그리고 물어봐. 누구 지지하냐고. 그 사이에 듣고 있던 민주당 지지층은 떨어져 나가. 이 구조가 지금 계속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려면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조사 전화 받기. 예. 적극적으로 네. 받기. 아까 그 채팅창에서도 그 리얼미터에서 연락 와서 끊어버렸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절대 안 그러지 된다는 말고. 거예요. 그럼 우리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내 정치 성향은 변하지 않아요. 다는 아니겠지만 다수는 변하지 않아. 다만 내 정치 성향이 우리 쪽이 잘한다고 하면 투표에 더 참가할 가능성이 없지. 이게 이제 밴드웨건 효과예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을 따라잡았다 하면 그때는 또 불어나. 그러니까 내 정치 성향이 변한 게 아니라 여론 지형이나 여론 조사에 따라서 내 심리가 변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재명 후보 막 정책도 잘하고 엄청 잘하는데 네. 왜 지지율이 안 나오지 답답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론조사의 농간에 지금 계속 녹아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그 여론조사 공정 이야기했잖아요. 그 공정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친박 태극기 부대예요. 그런 여론조사를 받아다가 포털에 정초는 아니고 주초부터 뿌려대면 기분이 짱 상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우리 같은 사람들처럼 응답률이 얼마지? 이게 자동 응답인가?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 요건 난 법적으로 어떤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응답률 8%가 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를 못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윤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뭐 부인, 장모 이렇게 통틀어서 본부장. 그렇죠. 본부장이 정말 범죄에 연루된 의혹들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한다고 뭐 경기도 도민뿐만 아니라 이제 서울 분들도 그렇고 전국적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낮다고 자꾸 떠들어대면 저희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 소극적이 된다. 이렇게 좀 그렇죠. 원래 그런 기운이 빠진다 순간이니까. 그걸 그럴까요? 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소위 말하면 샤이 보수. 예. 박근혜 지지했던 사람들이 내가 박근혜 지지하는 게 부끄러웠던 그 샤이 보수가 지금 이제 5년 동안 갈고 닦은 거야. 복수할 거야. 정권 교체해야 돼. 정치를 잘하고 못하거나 아무 상관없다. 그러니까 황교안 같은 자들이 경제 폭망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우리 OECD 국가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은 이런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단 말이죠. 사실과는 다른 선동으로만 정치가 끌어져 왔고 그 바튼을 이어받은 진짜 모질이 윤석열까지도 뭐 요소수가 어쩌고저쩌고 정부가 존재하는지 뭐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론조사 공정 같은 여론조사도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마저도 그러니까 추세는 지금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보수가 총권리했어. 그 여론조사 비율이 한 40대 중반 나와. 더 이상 올라가는 건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시민들의 어떤 진짜 여론하고 너무 거리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믿어도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모습을 보면 그냥 단쪽으로 드러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게 이재명 두 사람이 현장에 방문해서 왔다 가면
윤석열 100장 보여주고 이재명 10장 정도 보여주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0장 10장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또 소문이라는 현장의 게 분위기가. SNS를 통해서 네. 현장의 분위기가 전해지는데 현장의 온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대하는 시민들의 온도하고 이재명을 대하는 시민들의 온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건 여론조사로 조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캠프에서 현장 방문을 최대한 배제한 다른 방식의 이벤트들을 계속 구상하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있으면 현장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하고 직접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에 더 높게 나오는 게 이게 사실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자신감 있게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건데 예. 윤석열이 계속 피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 지금 당장 내일 대선을 하면 이재명이 이겨요. 그럼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이렇게 개사기를 쳤으면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페널티를 먹여야 된다고요. 여론조사가 과학이래잖아. 실제로 여론조사대로 선거가 끝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론조사만 보고 있는 거지. 무시하셔도 될 정도의 시점이기도 하고 예. 여론이 과포장되기도 하고 안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제가 저번 주에 그 이야기를 했죠. 이번 주 말 정도면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시작점에 놓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근데 건데. 우리들도 좀 긴장해야 되는 게 자꾸 여론조사가 틀리다라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끝까지 듣고 정말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듣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눌러주셔야 되고. 네, 우리는 다 준비가 됐는데 계속 예전에 한번 큰 선거였는데 출구조사 때문에 한번 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 이후로 법 개정된 거잖아요. 근데 왜 여론조사는 지금 계속 말이 있는데 이거 지금 법 제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우리는 다 준비가 돼서 전화 받을 준비가 되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아니 그러니까 최근 같은 시대에도 유선전화 15% 섞어버리면서 유선전화는 기본적으로 보수에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잖아요. 섞어버림으로써 지지율 차이를 내. 그 지지율 차이가 다른 여론조사에도 똑같이 영향을 끼친다는 거지. 이제 이 악순환에 계속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따가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민주당 비난만으로 해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여론조사가 잘못 나오니까 민주당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이걸 탈출하려고 하면 더 수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지층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오피니언 리더성 지지층들이 민주당을 비난하는 건 다른 문제로 우리가 철벽 방어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드리고 문제는 그 윤석열이 지지율이 잘 나오니까 두는 무리수 중에 대표적인 게 나경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게 됐잖아요. 네. 이거 윤석열한테 표 도움 되겠습니까? 뭐 도움 되든 안 되든 잘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나경원에 대한 수차례 고발을 해도 수사를 안 했던 이 서울대 선후배의 특수관계. 그리고 나경원의 남편은 현재 판사인데요. 윤석열 장모 사건에 계속해서 재판을 미뤄주죠. 재판을 미룬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도와줬단 말이야. 그럼 이 관계가 보통 관계야? 여러분들 아무리 젊은 층 청년이라고 해도 윤석열이 나경원하고 이제 한 입을 덮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읽어주셔야죠. 가족 같은 관계라고. 패밀리 예, 비즈니스. 얼마나 가족 같아요. 딱 보니까. 아, 족이 크게 예. 써 있네요. 나경원 딸 자녀 입시 성적 비리 자녀 특혜 의혹 유나 현조 이런 애들이 지금 성신여대 서울대에서 받았던 그 특혜들 기억들 하십니까? 당연히 이건 소환될 수밖에 없잖아. 예. 거기에 패스트트랙까지 있었죠. 조국 장관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특혜 받는 건 뭐가 있어? 지금 젊은 층들 특히 진보층에서 조국 장관을 욕했던 거야. 스펙 품앗이 했다고 화를 내는 거야. 표창장 유죄는 믿지도 않아. 사실 진짜 특혜를 받은 건 나경원 아들 딸들인데 이런 고소고발을 아무리 해봐야 윤석열이 수사 안 하고 나경원 남편은 장모 봐주고 이 구조에 놓여있는 사람들 누가 이해를 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13개를 그러니까 고소고발을 했는데 전부 불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 결과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대놓고 나경원을 윤석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맡아달라고 한다는 그 자체에 저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게 윤석열이 나경원한테 해달라고 한 건지 나경원이 나 하겠다
라고 찌른 건지,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 현직 국회의원만 가지고 선대위를 꾸리기에도 김종인이라는 변수까지 포함하면 머리가 아프고 복잡한데, 여기에 현직 의원도 아닌 나경원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러니까.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건 윤석열뿐만 아니라 윤석열을 호위하는 그 주변 측근들 중에서도 다들 반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나경원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나서기를 좋아하는 나경원 씨가 나 할래 하고 계속 찔러서 그렇죠.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미 불기소를 결정나서 난 떳떳한데 내가 왜 못해? 이런 그렇지. 거죠. 새날의 나경원 마찬가지 말씀하셨어요. 빙이 되네요. 뭐 누가 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김종인이 지금 뭐 총괄선대위원장을 맞네 안 맞네 이런 논란과 더불어서 몸집 불리기에도요.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게 뭐야? 나경원 영입이 아니고요. 진짜 나름 신선했던 뭐 진보 쪽 인사를 영입한다거나 이러면 어느 정도 확장성이 생기거든요. 김한길 영입한다는, 또 김영희 PD 영입한다는 쌀집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김영희 PD는 내가 봤을 때는 참여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흘리기 있잖아, 흘리기. 그냥 윤석열 묻어버리기. 묻혀버리기. 이런 건데, 김한길 영입한다는 거 보고 또 깜짝 놀란 게, 김한길이 어떤 메리트가 있어? 국민들한테? 그냥 노회한 정치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존재감이 없는데. 머리가 하얗다는 장점이 있겠죠. 김한길 씨 최근에 와이프가 더. 뭐 암 걸렸다가 최근에 완치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명길이 남편 한길이. 근데 와이프가 더 유명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중에 굳어져 있는 생각.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에 머무르는 정치인 문법. 김한길 영입한다고 하면은, 야, 김한길이가 저 당에 들어갔으니까 뭐 훌륭한 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는 버림패야. 그거 주워다 잘 쓰는 거죠. 줍줍하는 거죠, 지금. 김한길이 언제적 김한길인데 이제 와서 쓰겠다고 합니까? 정치를 뭐랄까 좀 구태의연하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다음에 사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대선은 지금 지지율 높지만 그 이회창 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회창 아들 두 사람 군대 그 체중 미달로 못 간 거. 키 178에 몸무게 37kg. 모델이네. 건강한 사람인데 그거랑 좀 결정적으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보세요. 제 장모는 사기꾼입니다. 저거 보고 진짜 뿜었어요. 표정이 너무 해맑아서 귀엽네요. 저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봐요. 선거 포스터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선택이 아주 멀리 남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저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장모는요, 부인은요, 무식한 자기 돌대가리는요, 오늘도 막 그 고발 사주 관련해 갖고 막 희한한 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본인이 대검 이용해서 했던 그 짓거리들 있잖아요. 심지어는 막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검찰 발로 고발 사주가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그러면 이 본부장 리스크가 국민들로 하여금 선택을 망설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실제로는 그렇다고. 지금 당장이야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윤석열이가 발언이 세니까 야 윤석열 통해서 정권 교체 하자고 하겠지만요.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뭐가 있냐고. 우리 장모는 사기꾼이고 우리 부인도 사기꾼이고 본인도 사기꾼인데 이건 이명박보다 더한 놈이에요 지금. 이명박은 돈 벌게 지주고 있다는 그 이미지 같은 게 있었지만 그 당시에 BBK 뭐 이런 정도가 붙어 있긴 했지만 윤석열처럼 주렁주렁 달진 않았어. 그러니까 이명박 마누라 발가락 따위야? 뭐 이런 정도. 그런 논란들하고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생각 한번 해봐요. 주위에 내가 혼자 민주 진보 쪽이고 한 5명이 윤석열 지지한다고 한번 해봐봐. 근데 그 사람들이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런 장모, 그런 부인, 그런 본인, 이 윤 본부장 이 사람들을 찍을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회창 꼴 날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사기꾼 가족이잖아. 검찰이라고 하는 사위를 통해서 온갖 불법을 저질렀던 사기꾼 가족. 심지어 동거하던 시절에 이루어진 주가 조작은 수사조차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 뭐 털어서 나온 게 있냐고. 네가 검찰일 때는 못 털었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장모가
검찰총장 그만두자마자 법정 구속됐었잖아요. 네. 이구조라고 나는 봅니다. 음. 그러니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지지율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웅크린 사자처럼 윤석열이 지지율 떨어지는 순간 금방 와요. 그 타이밍 잘 잡으면 되는 것이고 그 타이밍은 뭐 마누라가 소환된다거나 본인이 또 말도 안 되는 무식한 게 좀 이렇게 회자가 된다거나 것들로 하나하나씩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정세 판단이 아니냐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지지율 안 온다고 나한테 막 문자 보내시고요. 메일 보내시고 그러시는데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은 그 국민의힘 그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컨벤션 효과가 아직까지 약간의 불씨로 남아 있는 거고 그 대선 캠프가 이제 꾸려지지 않았잖아요. 선대위가 꾸려지고 나서 윤석열이 그러니까 실제 현장 행보를 시작하고 나면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질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실수들을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보통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그렇게 다리 쩍 벌리고 앉아있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으로 그냥 몸에 배어있는 대로 나오는 거지. 보통 사람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정말 기상천외한 실수들이 앞으로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보면서 즐기면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들 냅시다. 자, 우리 1부 끝나기 전에 화이팅 한번 해요. 이재명 화이팅! 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댓글창에 한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